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송영길 불화도 폭망하고 있다.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재명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훨씬 덜하다. 명색의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러면은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서 아무리 성남과 경기도를 포기하고 인천으로 갔다 해도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죠. 이재명도 그걸 믿고서 송영길이를 서울시장으로 빼돌리고, 왜냐하면 송영길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돌파구가 없거든. 그러니까 송영길이를 서울시장으로 빼돌리고 자기가 성남에서 도망가서 인천 계양에 가면 엄청난 바람이 불 걸로 시나리오를 짠 거지. 근데 어제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첫 번째 여론조사예요. 이게 뭐냐면 MB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MBN입니다. MBN이 좌파 종편이죠. 어느 매체가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주죠. 조선일보가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면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재명하고 그 계양의 윤영선이라고 지난번 송영길한테 떨어졌고 그 토착 의사가 있어요. 의사. 그 여론조사에서 50.8대 40.9, 9.9%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야, 그러면 뭐 9.9%면 굉장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이것은 뭐냐? 윤영선이가 이재명을 이길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완전히 버린 지역이잖아요. 응? 윤희숙이 띄워주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버린 지역이에요. 거긴 안 된다. 왜? 호남과 충청 출신이 뭐 압도적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계양 지역이 호남과 충청을 합하면 60% 이상이 돼요. 네. 60 내지 70%. 그러니까 그 계양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서울에서 태어난 호남과 충청까지 합하면 근 70%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재명이가 65% 70% 나오고 하프 정도 한 30% 정도 윤형선 후보 그 완전히 그 개양의 토착 의사 이거 심각한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 여기에 윤희숙이가 나갔다면은 이건 100% 당선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윤영선이가 11일 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안 갔어. 지도부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천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만 갔어요. 이걸 보면은 앞으로 열흘 동안 여기서 밀어붙이면 이재명이가 간발의 차이로 이기거나 1, 2% 그 지역 토박이 의사 출신한테 아니면은 윤영선이가 1, 2%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네? 그래서 선거에는 모든 선거에는 이변이 있다는 거예요. 이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여기에 지금 이변이 커가고 있구나. 이준석이가 바로 숟가락 올리더라고. 아, 우리는 된다고 본다고. 우리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재명이가 만약에 1, 2% 차이로 당선이 됐다 할 경우에 그날로 이재명은 끝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마땅한 지역에서 만약에 1, 2% 차이로 이겼다. 뭐 500표 내는 뭐 1000몇 표 차이로 이겼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끝나게 되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데 굉장히 이제 쉬워진 거지. 네. 자, 윤석열 쪽 대통령 본인은 지금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청산할 의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권력이란 건 말이죠.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떤 권력도 브레이크가 없어집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정말 40년 정치 권력을 지켜봐온 저의 일관된 기준이에요. 자,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을 완전히 제조했잖아요. 완전히 만들었잖아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똘마니 했던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의 신복이 돼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그자들이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면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바로 그자들이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은 저는 결국은 감옥에 간다고 봅니다. 네, 제 말씀 한번 믿어보세요. 근본적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왜 폭발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말 저뿐이지 않을 거예요.
모처럼 이재명을 보니까 정말 못 봐주겠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야비하고 그 야비한 말투, 야비한 표정, 59일 동안 정치판에 안 나오더니 오히려 더 야비해졌어. 아이고야. 그러니 아무리 내가 뭐 호남 출신이고 아무리 충청도 출신이 하더라도 저건 아니다. 응? 이거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니야. 저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 해도 간발의 차이로 한 1000표, 700표 차이로 이겨서 간신이 되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 대이변이 떨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완전히 이재명이가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이 지금 성남 FC 막 뒤지고 있잖아요. 경찰에서도 이제 윤석열한테 한 건을 해야 될 거거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뭘 잡수고 싶은가? 이게 이재명이다. 일단 이재명한테 내가 볼 때는 발동이 걸린 거야. 네. 근데 지금 선거가 열흘 남았는데 여기서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이른바 이재명이가 위기다라고 하는 이재명 위기론이 호남과 충청권의 재결집을 불러올 수가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송영길하고 오세훈도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5대3이 나와요. 5대3이.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5대3인데 이건 뒤집기는 어렵다고 나는 봐요. 이건 뒤집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개항에서 결정적으로 치고 올라와 가지고 압승을 하거나 또는 송영길이가 오세훈하고 역전승을 벌일 가능성, 이건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냐 이거야. 구조적으로 보면. 네? 근데 5대3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오세훈하고 송영길이가. 왜냐하면 서울 자체가 호남하고 충청이 영남보다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영남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이게 험지예요. 험지.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험지입니다. 네. 박원순이 봤잖아요. 3번이나 서울시장을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5대3은 아니더라도 5대4 정도로 송영길이가 지는 상황이 되면 그건 이재명, 송영길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판을 다시 짤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지금 말이죠. 이제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이 위기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다른 지역을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오라고도 하지 않아. 지금 김동연이가 이재명을 부르지 않더라고. 이재명이가 인천으로 도망가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김동연이가 완전히 머리가 바뀌었어. 아주 영악한 인간이거든. 정말 이 김동연 이 양반은 철학 없는 보따리 장사야. 네? 이야, 무서워요, 무서워. 공무원 출신들이 더 무서워요. 변절하는 걸 보면. 대선 때 이재명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당 만들었다가 그냥 단일화하고 그거 단일화 영수동 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딱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뜨지 않거든. 성남에서 도망가는 걸 보니까 이거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안 먹히니까 지금 도망갔구나. 그래서 김동연이하고 이재명이가 손을 안 잡더라고. 김동연 정말 보따리 장사. 그런데 어제 말이죠. 어제 기가 막힌 게, 내가 이재명 편드는 게 아닌데 김동연이가 이재명을 작사를 내버렸더라고. 내가 만약에 지사가 되면 김혜경 법인카드, 백현동 사업, 성남FC 후원 내가 다 진상규명 협조하겠다. 그리고 대장동 포함 특검이든 검찰, 경찰이든 진위 가려내자. 이재명 특검도 내가 수용하겠다. 완전히 이재명을 아작을 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가 끝났다는 이야기야. 귀신처럼 알아보거든. 응? 김동연이가 정부 안에 공무원 할 때도 이런 처세술로 살아온 거예요. 이런 처세술로. 그냥 가난파리 상고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는 정말 쓰레기가 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면 인격을 망친다.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이 한 이야기. 정치를 하면 인격을 망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정말 쓰레기, 이 쓰레기가 하는 것이고, 정치를 하면 원래 인격이 아주 곰붙여있다가 인격을 망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없는 인간이 하는 직업이 정치다. 원래 인격이 없는 위선자가 하는 직업이 정치다. 그건 나는 김동연, 문재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양양자가 어제 민주당 입당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복당 원서 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이하고 송영길이가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그냥 작살내고 이건 뭐냐? 이재명, 송영길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 보따리 장사들, 이 생쥐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결국 뭐냐? 이재명, 송영길은 6월 1일이 정계 퇴출의 길로 들어서는 날이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열흘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가 맞출 자신이 있어.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 분당 갑은 어떠냐? 여기에 지금 안철수하고 김병관 두 사람이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60.8 대 32.1%. 안철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지. 현재로서는. 그러나 정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봐야 돼. 안철수는 당선이 된다 해도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승리, 의미 없는 승리로 그날 반짝하고 끝날 것이다. 당대표나 대권 후보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결국은 뭐냐? 안철수는 지금 안락사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해요. 두고 봅시다. 네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도 틀린 일이 없잖아요. 6월 1일은 뭐냐? 안철수, 이재명, 송영길의 장례식장을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될 거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정치가 이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세 번째, 외딴섬 돼가는 DK. 외딴섬 돼가는 DK. 여러분, 외딴섬이란 거 아시죠? 예. 제가 정말 40년 넘게 정치판을 들여다본 정치부 기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 뭐냐. 대구시장으로 나가는 홍준표하고 경북도지사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철우가 지금 당선이 뭐 거의 따놓은 당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대구 경북의 정말 위대하신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냉정히 한번 이건 토론을 하고 싶어요. 토론을.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홍준표가 나가면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 60% 이상. 뭐 70%가 나올지도 몰라. 이철우 경북지사가 나가면 이 양반은 경선도 하지 않고 그냥 무투표로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도 나가면 지금 민주당의 여자 경북도의원 했던 사람이 나왔는데 게임도 안 돼. 자, 그렇다고 해서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거 그걸 아예 만들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야, 선대위 만들 거 없어. 뭐하러 만들어? 돈 만들지. 그리고 거기 누구누구 앉히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뭐냐? 그 사람 나중에 무슨 뭐 자리 하나씩 줘야 될 거냐. 이거 안 한다 이거야. 선거 대책위조차 만들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버스킹. 네? 버스킹 아시죠? 그 유랑극단처럼 그냥 돌아다니겠다는 거야. 나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경북의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대구 경북 국민들 굉장히 많으신 걸 내가 압니다.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대구 경북 국민들한테 내가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나라든 지역 감정이 존재합니다. 선진국, 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어느 나라든 지역 감정이 존재하지만 공천 이꼴 당선이 완전 공천 자체가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나라는 전 세계 어떤 경우에도 없어요. 정말 제가 대구 경북 국민들 여러분께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광주 못지않게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소위 말한 지역 연고주의. 그
그래도 최면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야지. 근데 홍준표나 이철호 같은 사람은 그런 체면 같은 거 이미 개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체면을 따지는 인간형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대구 경북 국민들을 이런 때는, 이런 면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지키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해서 홍준표, 이철호 같은 이런 파렴치 인간형을 대구시장과 경북 도지사로 뽑는다? 네? 선대위조차 안 만드는 거야. 다른 지역에서 대구, 경북을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버리겠냐고. 응? 대구, 경북은 첫째 두 가지. 무조건 국민의 힘이야. 무조건 국민의 힘. 그 두 번째는 뭐냐? 무조건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연고를 가져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광주, 전라남도도 무조건 민주당이고 무조건 민주당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지역 연고만을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이른바 출신 지역, 이 집착하는 이 지역 감정은 대구, 경북하고는 달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시장에 후원회장까지 하면서 지원을 했어. 만약에 김대중가 감옥 가 있을 때 옥바라지를 한 예컨대 김옥두나 하나갑이나 무슨 권노갑이를 목포시장이나 광주시장에 내놓았으면 그 양반들이 안 찍었겠어요? 응? 대구가 무조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힘으로 이 공천 경선에 나간 거야. 그런데 뭐냐? 그런데 지역 연고를 따지면 홍준표가 가장 먼저 이거. 홍준표가. 네? 그 다음에 김재원이고 그 다음에 유영한 거야. 요 순서대로 그대로 표가 나온 거야. 이야, 그 순서야. 대구에서 1년 동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 대구 시민들이 다 동감해. 박근혜 대통령 살려야 돼.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 청산하자. 다 동감해. 대구 시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가 1년 동안 돌아다닐 때. 근데 표를 찍을 때는 박 대통령 살리자? 그건 알았어. 유승민? 알았어. 그런데 유승민의 완전히 꼬붕한테 몰표를 줘버리는 거예요. 몰표를. 이러니까 어떤 유능한 사람이 대구, 경북의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에 나오려고 하겠어요? 지역 연고도 웬만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웬만큼. 이 사람은 지역 연고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 양반은 똑같은 대구 출신이면서도 이 양반은 40점. 그리고 이 양반은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바로 영천이 대구와 붙어 있잖아요. 영천하고 경산. 그런데도 안 된다고 떨어뜨린 게 누구냐? 김문수야, 김문수. 절대
대대적으로 지역 연고, 지역 패권주의인 거예요. 김문수가 대구 옆에 바로 영천에 대구 동구을 제 그 지역구에서 그냥 한 20분만 가면 영천이야. 바로 옆에 경산이고. 그 영천 출신의 경북고등학교를 나와 사실 대구 출신이지. 그런데 김문수가 부천 국회의원 마치고 2번 마치고 경기도지사 2번 마치고 대구 수성 갑에 출마를 했어요. 이른바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대구 수성 갑에 출마했는데 너 김문수 대구 사람 아니다 이거야. 서울에서 출세하고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권력 다 단물 빼먹다가 또 대구에서 내려왔는데 대구가 호구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김부겸이 찍어줬잖아. 김부겸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김문수가 경기도 지사를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구에 국회를 한다면 이건 대구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구상 자체, 경험이 다를 거라고. 근데 대구 사람들은 배척하는 거야. 유창준 너 알지만, 너 잘난 거 알지만 너는 대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찍어줄 수 없다는 거지. 이 배타주의, 지역 연고, 지역 배타주의. 김문수의 부인이 전라남도 순천 출신. 네? 명색이 경기도지사 부인을 했어. 대구 수성갑에서 살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잖아. 정신과 치료. 네? 그래가지고 김문수가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3년 만에 대구 그냥 주거지 파버리고 서울시장 그 후보 자리 생기니까 홍준표 때 2018년에 그냥 올라와서 떨어져 낙선해가지고 지금 완전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 이거야. 대구 경북이 바라는 게 뭐냐 이거야. 오로지 지역만 따지는 거야. 오로지 지역만 따지고 공천만 받아오면 돼. 그러니까 나가서 예컨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이유도 없는 거야. 공천만 받아오면 되니까. 황교안만 빠르면 공천 주니까 황교안 공천 받아서 그냥 나온 거야. 주호영이 박근혜 탄핵의 1등 공신이야. 근데 주호영이가 김부겸이를 이겼어요. 이게 뭐야? 박근혜 탄핵한 거, 저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주호영이는 국민의힘이고 대구 출신의 영남대학 법대 나왔기 때문에 주호영이는 우리 사람이라 해서 주호영이 찍어준 거야. 김부겸이는 뭐냐? 경북고등학교 나왔지만 대학은 서울대 정치외과다. 이건 서울 갔다 온 놈이다. 안 찍어주는 거야. 정말 대구 경북 분들이 정말 지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응? 마침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선거 대책위조차 안 해도 찍어주는 지역이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갈 경우에 과연 대구 경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 감정 빼시고 정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됩니다. 네. 제 말 맞죠? 네네.
MH님이 꾀가 없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네. 그렇지. 자, 네 번째입니다. 바이든 방한, 김정은 자극하라. 여러분, 지금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 하루 만에 서울에 오는 거, 이게 한반도 안보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행한 조짐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바이든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서울을 오는데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김정은이가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야. 그리고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핵실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오는데, 미국의 CNN 방송이 북한이 바이든 순방 기간에 ICBM을 발사할 준비가 다 돼 있고, 과거 발사 당시의 징후가 현재 포착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48시간에서 96시간 이내에 ICBM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CNN 보죠. 그런데 어제 말이죠, 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 그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명박 정권 청와대 때에 외교기획관을 했죠. 이 김태효 제1차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CBM 발사가 이번 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 일반적인 정설은 뭐냐면, ICBM을 쏘다가 김정은이가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그 시간 앞뒤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박 3일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할 경우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중단하고 즉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 B를 마련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팀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팀하고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또는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아침에 핵무기 실험을 했다 이거예요.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정상회담 일정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이걸 중단하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공동으로 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전쟁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정상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지하 2, 3층에 마련된 그 지하 벙커 상황실 등에서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21일, 22일, 23일 2박 3일 동안 지금 한반도에서 6.25 이후 최고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름을 걸고서 지금 브리핑한 걸 보면 북한 동향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이 북한을 향해서 자극하지는 않되 네가 만약에 도발할 경우 한미 양국 정상이 윤석열과 바이든 대통령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한미 양국군을 진두지휘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자, 상식적으로 북한이 바이든이 서울에 왔는데 그 상공에다가 핵실험을 한다? 미국이 무대응으로 넘어간다? 단 그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북한을 쑥대밭 만들어버릴 거예요. 북한을 쑥대밭 만드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날 윤석열하고 정상회담을 하고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문재인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무슨 얘기냐? 문재인을 정말 대북 특사로 보내려고 하는 강원 양면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야. 강원 양면 카드다. 자, 북한 김정은이가 ICBM 발사하고 핵실험하게 되면 너희들 쑥대밭 만드는 것은 그건 아주 답이 이미 나와 있다. 경고하는 거지. 그런데 일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른바 문재인을, 북한이 좋아하는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보내가지고 예컨대 5월 4일이나 5일이나 5월 말이나 6월 초에 문재인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라고 자제를 촉구하는 쪽으로
미국이, 이 겁쟁이 바이든이 얼마든지 강원 양면 카드로 써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더블 플레이지, 이중 플레이. 응?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오면은 대한민국 안보가 문제 없을 거다. 수박 보수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재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윤석열이가 과연 확고한 안보관과 국가관과 이게 있는 사람이냐 이거야. 이게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고 4.3 제주 그 추모식에 가고 어제 5.18에 그 완전히 윤석열 정권 떼거지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쇼를 버리겠냐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예요. 문재인을 바이든이 대북 특사 카드로 만약에 쓰려 한다면, 이게 만약에 대북 특사로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게 된다면 이건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무슨 얘기냐? 이게 정권의 주도권이 한반도에 그야말로 절대적인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위기를 푸는 게 누구냐? 그게 문재인이 되는 거야. 응? 문재인은 이것으로 말이지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가 있어. 정권의 주도권이 완전히 문재인으로 다시 넘어가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 알고 있냐고? 응? 내가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얘기했잖아요. 모든 자질과 함량은 외교부 장관을 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이 뭐냐? 약점이 바로 순진한 거다. 전략적이지 못한 거다. 이건 내가 볼 때 완전히 문재인과 바이든의 그 쉽게 말하면 야합이지, 야합. 야합에 윤석열 정권이 어찌할 수 없이 지금 넘어간 거야. 응? 윤석열 지지율 지금 출범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거 완전히 형편이 없잖아. 응? 카터나 클린턴을 미국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보낼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응? 무슨 얘기냐? 그때는 미국 대통령이 절대적인 지지율이 확보된 상황에서 카터나 클린턴을 북한에 보냈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제 출범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을 대북 카드로 보낸다? 문재인이가 그러면 윤석열을 위해서 대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양에 간다? 문재인 김정은이가 한패가 돼가지고 완전 윤석열 정권 말아먹을 거라고. 갔다 오면 뭐냐?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네?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상황은 누가 되느냐? 문재인이가. 응?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건 정말 이건 올감이다. 이건 윤석열한테 이건 완전히 올가미 치는 거다.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문재인 김정은이가 공조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 윤석열 문재인 지지율 조사 나올 거라니까? 그러면 문재인이가 더 높아질 거라니까? 북한에서 완전히 문재인 띄워줄 거라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한테 종전선언 채택하라고 압박 넣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네, 정말 이것은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오랜 경험 속에서 내가 하는 소리야.
이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윤석열 정권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절대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버텨야 됩니다. 정말 내가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